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헌정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불면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무더위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잠은 우리 환경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가 되는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세병력으로 진행되면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너무 침실이 더워서 그런 과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중간에 잠을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불면증을 겪게 되죠. 요즘에 그런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제 강의를 듣고 나면 그런 잠을 잘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면증이란 국제 수면장애 분류에 따르면 먼저 잠을 자기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나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너무 빨리 깨거나 아니면 질이 나쁜 수면을 갖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이런 수면 문제로 인해서 낮 시간에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럴 때면 피로감이라든가 짜증이라든가 졸림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이런 문제가 지속될 때 임상적으로 관심을 갖는 불면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불면증이 흔할까요? 일반 성인한테 당신은 얼마나 잘 주무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략 27% 정도가 가끔 잠을 잘 못 잔다고 대답을 하고요. 9% 정도가 만성적인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수치는 대부분 나라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한 9% 정도가 치료가 필요한 만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심리적인,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신체 질환, 특히 통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몸에 불편한 감각이 있을 경우에 잠을 못 잘 수가 있고요. 또 정신과적 질환 때문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불안증과 같은 병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또 잠에 방해가 되는 약물에 의해서도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을 제외한 다른 수면 질환들, 이를테면 주기성 사지운동증, 하지불안증, 수면무호흡증도 불면증의 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동적으로도 너무 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과각성된 상태에 있거나 낮에 많이 누워있는 불량한 수면 위생을 갖고 있다든가 과도한 낮잠을 잔다든가 하는 문제들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는 잠이 몸과 마음을 회생시키고 재충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낮 시간에 손상되고 소모된 조직이나 신경세포, 생화학적인 물질이 보충되고 회복됩니다. 또한 낮 시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고 공부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잠이 부족하면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면 수면 장애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상당히 많은 성인병들이 불면증, 수면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내분비계 계통의 문제인 당뇨병이라든가 체중 증가의 문제들이 잠이 부족하면 잘 생긴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관상동맥 질환들도 잠을 못 잘 경우에 증가하고요. 혈압도 상승합니다. 또 많은 연구에서 불면증을 겪을 경우에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할 때 이런 어떤 신체적인 문제 말고도 많은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든가 졸음과 연관된 산업재해들도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장애는 어떻게 진단할까요? 일단 증상과 병력 청취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과 병력 청취를 통해서 많은 진단이 내려질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야간의 수면다운 검사라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자기 전에 여러 가지 뇌파, 안전도, 근전도,
호흡하는 거, 다리의 움직임 등등을 체크하는 장치를 붙이고 하룻밤 자서 자는 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장애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불면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는 가능한 짧게 하는 게 좋고 비약물적인 치료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한다든가 낮에 밝은 빛에 노출시킨다든가 수면 위생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릴 인지행동치료적인 기법들이 우선적인 치료 방법이고 약물 치료는 보조요법입니다. 그 밖에 다른 수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치료가 필요할 텐데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양압기 치료가 가장 추천되고요. 하지불안증이나 기면증은 약물 치료가 1차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만성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림입니다. 이 만성화 요인을 줄이는 것이 결국에는 불면증을 이겨내는데 중요할 텐데 만성화 요인은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면 우리 인지적인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는 거죠. 아, 오늘 잠 못 자면 내일 일을 다 망쳐버릴 텐데. 사람들은 꼭 8시간 자야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잠을 못 자면 완전히 나는 내 건강이고 뭐고 다 망쳐버릴 거야. 등등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또 이런 인지적 왜곡과 함께 비저응적인 습관들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많이 누워있고 싶어지고 또 불규칙적으로 시간만 날 때마다 잠을 청하려고 하고요. 또 낮에 그렇다 보니까 낮에 빛에 노출되는 거나 활동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불면증의 아주 나쁜 만성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불면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분 저하, 피로, 수행 저하, 대인관계 악화들도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 생체 리듬이나 여러 가지 인지적인 감정적인 어떤 상태가 과각성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데 이런 요인들이 다 종합적으로 불면증에 영향을 미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만성화 요인들을 없애는 것이 인지행동치료가 되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한 가지로서 자극관리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극관리요법은 졸릴 때만 눕고 졸리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면증을 경험할 때 그 침대에서 누워있으면서 잠을 못 자는 경험들을 만성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침대에 눕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잠을 못 자게 하는 자극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서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개한테 음식을 주기 전에 종을 울리고 음식을 주고 종을 울리고 음식을 주고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음식을 안 주고 종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오고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오고를 수차례 한 달 이상 반복하다 보면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불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누워있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수면 제한요법이 있는데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침대에 오히려 불면증이 없는 사람들보다 오래 누워있는 그런 어떤 관찰 하에서 나온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게 누워있게, 그래서 누워있는 동안은 충분히 잠을 깊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게 될 때 오히려 한 15분 정도 누워있을 수 있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까지 잠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완요법이 되겠는데요. 불면증을 겪는 환자분들이 과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장을 감소시키고 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식 호흡을 시킨다든가 근육 이완요법을 시킨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면에 반대되는 생활 패턴, 잘못된 그 수면 패턴을 바로잡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되고 낮잠을 피하고 적절한 양의 운동, 빛의 노출이 필요하고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카페인이나 술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침실에서 시계를 치우는 게 좋습니다. 잠을 못 잘 때 시계를 보면 더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고요. 또 잠이 안 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실에서 나와서 지루한 책을 읽다가 다시 들어가서 자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2차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특히나 수면제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처음부터 인지행동 치료만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치료에 대해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목적은 환자가 의사의 얘기를 듣는다면 잠을 잘 수 있구나. 드디어 난 잠을 잘 수 있다. 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악성 상태와 수행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장기적인 치료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약물은 단기간의 치료로 만족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수면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아침에 일정하게 깨셔야 됩니다. 잠은 우리가 잘 자려고 애쓴다고 해서 자지는 게 아닙니다. 잘 자려면 낮에 햇볕을 많이 보고 아침에 일찍 깨시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답이지 잠을 청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낮에 절대 낮 시간에 눕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낮잠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햇볕을 많이 보도록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질 좋은 잠을 자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 잘 지키신다면 아무리 열대야 때문에 잠자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깊은 잠, 아주 건강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